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오늘은 돈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돈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어떻게 버시나요? 돈을 버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자영업자, 음식점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로 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영업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고용된 그런 상태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즉 창업이죠.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이 모든 방식으로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동자 중에서도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노동자가 있어요.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어느 법칙에서나 예외는 있듯이 그분들이 그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자가 되기 힘든 그런 그룹이 이제 왼쪽 그룹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기 매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쉽다. 그리고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이 이유는 이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돈의 공식에 깔린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입이라고 한다면 시급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승진을 해서 시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추가 근무를 해서 시간을 올린다든지 흔히 이런 방식들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시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시간은요. 여러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전부 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과로사로 죽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4시간도 다 못 써요. 기껏해야 8시간, 9시간 정도를 씁니다. 하루에.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돈의 공식을 갖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경영자와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경영자와 투자자가 바라보는 돈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수입은 자본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이 자본이라는 것은 무한히 축적할 수 있죠. 돈을 버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자기 회사의 어떤 자산들을 더 효율적으로 굴린다면 수익률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은 아이템, 좋은 투자 상품을 열심히 찾으면 수익률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식에서 시간이 빠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더 이상 수입을 결정짓는 팩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돈의 공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실 텐데 제가 이분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 노동자 자영업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통해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한다면 물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월급쟁이의 경우는 퇴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업으로 창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부업으로 창업을 한다면 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 자체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 주가가 충분히 높아지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치겠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인내를 해야 되겠지만 뭐 직장을 유지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확률 자체도 창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미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난관들을 헤치고 뚫고 들어온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그나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법 2를 뭐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총 수입 중에 자본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자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이제 연봉이 5천만 원이고 투자로 5천만 원을 벌어요. 1년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오로지 연봉으로만 1억 원을 법니다. A와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똑같죠. 하지만 뭐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A와 B 둘 다.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잃어도 투자 수익 5천만 원이 존재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퇴직금 조금 받고 나면 끝이겠죠. 수입이 없겠죠. 더 이상. 이렇게 자본소득의 비중을 높여가다 보면 언젠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본소득이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예,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본소득, 그러니까 캐피털 인컴이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고도 남으면 여러분은 은퇴를 하셔도 돼요. 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누구나의 목표고요. 뭐 저 역시도 이렇게 되는 게 목표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런 상태를, 뭐 제가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본소득이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고도 남는 상태를 우리 다 같이 만들자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